그리고 adaptive module이라는 시스템, 요것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요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 영역도 그렇고 reading and writing 영역도 그렇고요. 이 첫 번째 모듈하고 두 번째 모듈 이렇게 두 모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섹션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섹션 1, 섹션 2인데요. 첫 번째 모듈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을 냈을 때 두 번째 모듈은 좀 더 고난이도의 이제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네, 그런 반대로 첫 번째 모듈 또는 첫 번째 섹션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모듈에선 더 쉬운 버전의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학생들이 같은 곳에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이 시험이 여러 버전으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가 시험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reading, writing 영역에서는 5개 이상 틀리면 반드시 쉬운 모듈이 나옵니다. 그래서 5개 이상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서 전략을 잘 짜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문제 유형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분포도가 이렇습니다. Craft and Structure 문제들이 약 한 28%, 보통 이제 단어 문제들, 간단한 컨텍스트를 이제 이해하는 문제들, 그리고 Information and Ideas 문제, 과학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는 문제들이 또한 약 26% 정도 출제가 되고, 요게 딱 리딩에 속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그 아랫부분, Standard English Conversation, 요게 이제 문법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 친구들이 Expression of Ideas도 그렇고, 나머지 한 46% 정도가 이제 라이팅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어느 쪽이 많죠? 우리 확실히 리딩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죠. 그리고 리딩을 한국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고, 한국 학생들이 특히나 문법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학생들이 워낙에 총명해요. 그래서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문법은. 근데 그 공식을 좀 쌤들이 또 워낙에 쉽게 잘 터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점수를 내는 문제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리딩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 좀 더딜 수 있다. 왜냐면 기본기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문해력이 필요하고, 또 문장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필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어주는 게 뭘까요? 어휘력 필요하죠. 근데 어휘가 단순히 우리가 학생들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대화할 때 쓰는 그런 단순 어휘들만 출제되진 않잖아요. 나름 이게 미국 수능인데, 그죠? 그래서 고난이도의 어휘들을 또 학습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뭔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고난이도의 어휘 들을 다 암기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리딩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프레셔를 많이 느끼긴 해요. 우리 학생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이 뜻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로 쓰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의 이 단어 문제들은 학생들이 단어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문을 이해해야만 알맞은 의미의 단어를 채워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 문제가 게다가 10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는 단어 문제는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나랑 공부했으면. 그만큼 제가 단어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법을 만들고 우리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단어 문제는 많지만 부담되지만 10개는 우리가 다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계속 이제 뭔가 숏폼에 익숙해진 학생들한테 책을 읽어라 이거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안 읽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작정 긴 글을 읽어라 하면 당연히 쳐다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나이대에 맞춰서, 또 학생들이 뭔가 좋아하는 분야에 맞춰서 교재나 책을 또는 읽을 수 있는 어떤 신문이나 글을 선정을 좀 해주셔서, 본인들이 너는 과학 좋아하니까 이런 거 좀 읽어보자 라든지, 너는 시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또는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신문 기사를 좀 읽어보자 하는 형식으로 그 자녀분에게 맞추어서, 또는 본인 학생이면 학생 스스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글을 선택해서 읽어 나간다면 확실히 지문 하나 읽으면 거기서 습득하는 어휘도 있고, 또 궁금한 어휘들은 내가 사전 찾아보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어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문제풀이 여러분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해력도 좋아, 독해력도 좋아, 이런 어떤 탄탄한 기초,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실전 연습이 필요하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게다가 리딩 영역이요, 여러분들 시간이 넉넉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디지털 시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 1분 몇 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물론
정말 1분 안에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해요. 특히 이제 저랑 같이 단어 시험 훈련을 하면 학생들이 이 문제는 쌤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 5초 컷,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버는 문제들도 있지만 또 반대도 있겠죠,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네. 또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논리를 우리가 찾아서 문제 푸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이게 맞아. 근데 그건 본인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가가 의도하는 논리와 맞지 않으면 나의 주장과 작가의 주장 중에 작가의 주장이 승리입니다. 그죠? 해서 알맞은 논리, 그 논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이걸 서포트하느냐, 지지하느냐, 또는 반박하느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내 느낌상 이거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함정답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질 게 아니라 근거를 토대로 지문에 이런 근거가 있으니 이게 정답이다라고 찾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 느낌상이 아니라 내 느낌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이 구간의 근거 때문에 답이 이거다. 점수 잡는 Hackers.